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배우협회 회장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배우님의 추억, 또 배우님과 저와의 인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얀 이불을 덮고 계신 배우님. 2022년 1월 21일 우리 배우 팬 한 분이 산소에 가셔가지고 경기도 장흥에 있는 신세계공원묘원에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하얀 이불을 덮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인생 무상을 알 수가 있죠.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 또 어떤 분들은 100살 넘게 살고 계시면서 철학자가 요즘에 인생 이야기를 펼쳐놓는데 아주 그분 얘기가 참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귀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짧으면서 굵게 살다 가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특히 배우님은 불과 29살 나이에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습니다. 1942년 4월 24일 날 중국 제남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셔가지고 29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가수 생활 불과 한 5, 6년 동안 하시면서 그분께서 남기신 명곡, 주옥 같은 노래가 220여 곡이 됩니다. 물론 그 음악 중에는 창작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곡, 번안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님께서는 참 그 이 독특한 목소리로 인해 가지고 또 그분의 생애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완전히 그 영화잖아요. 그래서 빅피처스라는 영화사에서 배우님의 50주기를 기념하는 1921년도에 영화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화를 제작을 못하고 22년인 아직도 시나리오 작업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언제십니까? 물론 지금이겠죠. 저요? 배우님과의 만났던 시간이 가장 빛났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배우협회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해가 2022년이니까 25년이 다 됐습니다. 어느새. 배우님과의 만남이 사반세기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우님과의 끊을 수 없고 또 깊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배우님 산소를 이불을 하얀 이불을 덮고 계시는 이 사진을 보고 오늘 갑자기 배우님과의 저와의 있었던 이야기 특히 배우님 산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님은 1971년 11월 7일 운명하셨잖아요. 이 산소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장흥에 있는 신세계공원묘원인데 그곳은 사립공원묘원이라서 묘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팬들이 걷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그 배우협회 임원들이랑 산소에 가서 사진 찍었던 걸 보여드리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부모님 산소보다 더 자주 간다는 소리가 있어. 어쨌든 배우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 시간이 걸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할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우선 배호님과의 인연을 얘기하려면 사실은 끝이 없고요. 요 얼마 전에 니들이 배호를 알아라는 콘텐츠 1편서부터 10편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호님과 나와의 사반세기 인연 이래가지고 또 10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뭐 결정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페셜 코너라고 할까요? 이번 콘텐츠는 배호님의 산소에 관한 이야기만 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요, 배우님 산소에 갔을 때 제가 협회장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가장 멋있는 이벤트, 화가로서의 머리가 번뜩 떠오른 게 뭔가 하면은요, 배우님의 노래 220곡을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써가지고 산소에 가서 이렇게 펄럭펄럭 날렸어요. 참 멋있었어요. 바람이 막 그냥 그 신세계 공원 묘원에 참 스산하게 불어오는 속에, 우린 보통 산소에 가면 이제 11월 7일이니까 그 전주 일요일이나 주말에 경에서 가는데,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펄럭이면서 그 앞에서 배우님 노래를 부르니까 더없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저 돌아가는 삼각지도 그 안개 낀 장충당공원, 또 뭐 배우님의 주옥 같은 노래의 제목을 220곡을 제가 붓글씨로 뭐 잘 쓰지는 못하지만 쫙 써가지고 한지에다가 바람에 펄럭 거니까 어떤 오묘한 신비한 약간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가지고 매우 좋았습니다. 이날은 촬영하는 데 있어서 KBS TV가 와가지고요, 우리들이 행사하는 거를 그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15년 전쯤 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님 산소를 한 바퀴 빙빙 돌아서 계속 돌면서 몇 곡을 불렀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배우 팬들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 청춘 시절에 배우님을 사랑하면서 그 매혹적인 노래에 매료되어서 아니면은 흠뻑 빠져서 배우님의 노래를 아직까지 가신 지가 51년이 되도록 우리는 배우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배우협회 이 코로나 사태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삼각지에 있는 배우협회 사무실에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배우님 노래. 또 물론 뭐 현대 요즘엔 유행하는 노래들도 부르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게 배우님의 노래예요. 배우님의 노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정신세계를 살찌우는 우리 시대에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300불이 되도록 3만 불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들 가슴속에, 배우님은 가셨지만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저 배우님의 일대기를 니들이 배우를 알아라는 그 콘텐츠로 1편서부터 10편까지 촬영할 때 병원에서 고달프고 신장염으로 인해서 마지막 참 그 입원했을 때 어머님에 대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던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그냥 가슴이 저며옵니다. 팬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참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슬퍼서 같이 울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얘기가 하면서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배우님의 일대기는요,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하고 하루하루가 참 대하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팠을 때 참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시대에 무대 문산극장 마지막 공연이 아마 문산극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추석 특집 이 대공연을 하는데 하루에 2회를 공연을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1절만 하고 도무지 못했다고 내려왔는데, 저녁 공연은 안국동에 있는 신한병원인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다시 또 입원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이런 참 비극적인 일생을 마치신 분이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산소에 가가지고 큰절만 하고 오는 것보다 얼마나 의미 깊어요. 예?
저 이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예술가다운 아이디어, 예술가다운 끼, 예술가다운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해가지고 KBS 9시 뉴스에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님 산소를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가가지고 배우님을 영혼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과 마음의 대화를 하고 옵니다. 자, 하얀 옷을 입은 배우님, 하얀 이불을 덮으신 배우님, 오후에 싸늘한 겨울 햇살, 얼마나 아름답게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이거는 배우 팬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신 건데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배우님 생각이 나서 이런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서양 화가이면서 마침 화실이 용산구 삼각지예요. 여기는 주소는 한강로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 통칭하는 마을 동네 이름은 삼각지거든요. 삼각지는 옛날에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우리 한국 최초의 고가 도로가 있었습니다. 배우님의 돌아가는 삼각지가 75년도에 나왔는데 그것은 78년도에 세웠던가 그래요. 고가도로는. 근데 마침 그 돌아가는 삼각지가 그 회전하는 고가도로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대유행을 했습니다. 연 22주 동안 톱을 차지했어요. KBS에서. 처음엔 대구 KBS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배상태 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얻고 부산 KBS에서도 인기를 얻다가 이제 서울 본사에서 야 이게 어떤 노래야 한번 틀어볼까 하면서 갑자기 전국에 그냥 배우님의 센세이션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영어 발음 잘 안 되네. 센세이셔널하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5주 연속인가 4주 연속하면 그냥 톱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그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2주 거의 6개월 가까이 톱을 차지했었던 돌아가는 삼각지예요. 그 삼각지에서 제가 화실을 하다 보니까 배우님에 관한 어떤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어요. 저는 팝송을 좋아하긴 하지만 배우님 노래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용산구청에서 삼각지 내지는 용산구 관내의 이면도로에 관한 도로명을 공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삼각지에는 이제 화랑거리가 많거든요. 미술 재료상도 있고요. 화실도 있고요. 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솔거거리라고, 솔거가 옛날에 유명한 화가였잖아요. 그러는데 솔거거리하고 하나는 배호길 이렇게 했는데 배호길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호오길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 5년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요즘에 도로명 주소로다가 주소가 바뀌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배호길이 좌우지간에 있었던 것, 한국 최초로 가수 이름을 딴 대중 가수 이름을 딴 배호길이 제가 제창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호님이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결혼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배우님은 1942년 4월 24일 중국의 제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남이 그래도 1000만이 되는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산동성 성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경기도 하면은 수원, 또 충청북도 하면 청주, 이런 뜻이 그 성의 대표적인 도시가 제남이에요. 제남인데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오게 됐는데 창신동에 배우님의 숙소가 정해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창신동에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궁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궁녀나 아니면은 내시 같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적인 집을 짓고 살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 이제
공공 땅이죠. 국공유지였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독립군들에 대한 이 사할터를 마련해줘서 정부가,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서 배우님이 살고 계셨었죠. 그래가지고 6.25가 터지는 바람에 부산에서 또 피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막판에 그 신장염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님이 회갑되던 해에 제가 그 용산 구민회관에서 배우 회갑 잔치를 또 열어드렸잖아요. 사갑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상을 차려가지고 회갑 배우님 사진 올려놓고 절 올리고 회갑 축하합니다. 우리 배우님들이 팬들이 한 600명인가 700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환갑 축하합니다를 불러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도 오래되고 뭐 하도 복잡한 일이 많아서 나중에 차차 이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배우님의 결혼식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영혼 결혼식이에요. 자, 신랑 입장. 거기가 신세계 공원묘원이니까 신세계 예식장 이래가지고 또 여자는 어떤 걸로 선정을 하는가 하면 당시 미스 코리아처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배우님 키와 딱 맞게 배우님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걸 그렸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자,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뭐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 돼가지고 그냥 영혼 결혼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우리들만의 형식으로다가 뭐 그건 사갑 결혼식 아니 그 저기 영혼 결혼식이 정확하게 뭐 굿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마음속으로다가 바치는 헌납하는 형식으로 배우님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 그날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요 신세계 공원묘원에서 우리가 그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하늘에서 보니까 까마귀가 2마리가 계속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배우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배우님의 저승에서 이 소식을 보고 기뻐서 하늘에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늘을 여러 번 쳐다봤어요. 깍깍 배우님 비록 영혼 결혼식이지만 총각의 딱지를 띄고 저 세상에서 영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님 영혼 결혼식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